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줄여서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x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5창을 뽑는 방법은 5창의 개수를 뽑는 방법은 물론 10, C, 5 해서 그냥 x를 5개, 2를 빵개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그냥 10개가 쫙 있어 라고 생각하고 x를 5개 뽑는 방법 이건 거잖아.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곱해서 우리가 특정한 항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 뭐 이렇게 이제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4차 항이 필요해. 만약에 4차 개수가 필요해. 그러면 물론 방법이 니네 진짜 이거를 다 전개하는 방법도 있겠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는 4차식이 나왔을 때 여기서 1차식이 나오고 여기서 3차식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럼 걔네들을 둘이 더했을 때가 4창의 개수였던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두 덩어리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걔를 꼭 절반 반띵 안 해도 돼. 1 더하기 x에 얘가 세제곱이야. 1 더하기 x에 7제곱이야.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고 그러면 나는 5창이 필요하지. 그러면 여기선 3차까지 뽑을 수 있고 여기선 7차까지 뽑을 수 있지. 그러면 케이스 여기에서 몇 차가 나올 때? 빵차. 빵차부터 여기서 0차가 나오고 여기에서 5차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1차가 나오고 얘가 4차가 나왔을 때 얘가 2차, 3차, 3차, 2차, 4차, 1차, 5차, 빵차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다 케이스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인 거잖아. 얘를 다 더하면 요 개수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봐 얘가 3, C, 0 응? 어디? 아 그러네. 얘네 안 된다. 그러면 3, 2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3개 중에 빵개 여기서는 7개 중에 5개 표현 방법은 되게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앞에서는 3개 중에 하나 뒤에서는 4개 중에 아니 7개 중에 4개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뽑고 뒤에서 7개 중에 3개 뽑고 또는 앞에서 3개 중에 3개 뽑고 뒤에서 7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 3C0 곱하기 7C2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7C3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 거지. 그래서 표현 방법은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니네 외우잖아. ENCN 이렇게 외우면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얘가 무슨 뜻이니 하면 그 문제 못 푸는 거야. 우리가 딱 반띵했을 때만 니네가 케이스를 나눈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5창을 구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지 하고 다 계산할 거 아니야. 3C0, 7C2 막 이러면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뭐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 것 뿐인 건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딱 반띵해서 생각을 하자면 얘를 5차 곱하기 5차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더하기 x가 5제곱, 1 더하기 x가 5제곱. 그래서 5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빵차, 5차, 1차, 4차, 2차, 3차, 3차, 2차, 4차, 1차, 5차, 1차, 0차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5C0 곱하기 5C5인데 5C5나 5C0이나 어때? 같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5C1 곱하기 5C4인데 이것도 똑같으니까 제곱. 5C1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5C2 곱하기 5C3인데 5C3도 5C2랑 똑같죠? 그러면 또 제곱. 5C4랑 5C2랑 똑같으니까 또 제곱. 5C5랑 5C0이랑 똑같으니까 또 제곱. 그래서 요 말의 뜻이 얘랑 똑같아 라는 건 거죠. 그래서 문제는 봐봐. 교과서에 만약에 이렇게 제곱으로 나왔지? 그럼 시험 문제는 아까처럼 3차 곱하기 7차
이게 무슨 뜻이니? 이런 식으로 나올걸?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어려운가 봐. 근데 어제 누가 얼핏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 에이씨 외우죠 뭐 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 에이씨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에이씨 외우면 다르게 나오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법이 되게 많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오질 섣불리 수학을 외웠다.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확통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다 외웠거든. 에이씨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유형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공부했거든. 나중에는 그냥 과목을 포기하고 싶더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공부했어. 그래서 수학은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 외우면 안 되는 과목이야. 기본적인 어떤 정의 외에는 절대로 외우면 안 돼. 이거를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니네가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아마 경우의 수, 중간고사가 제일 어려울 거고, 순열조합 있잖아. 거기는 이제 약간 문제를 해석하고 상상해서 효율을 찾는 이런 노하우들이 필요하잖아. 순열조합이 제일 어려울 거고, 이항정리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제일 어렵다. 기말고사는 확률 아니면 통계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확률 좀 괜찮거든. 통계도 좀 괜찮거든. 그래서 여기가 진짜 딱 고비야. 근데 확률에서 오늘 하는 거 말고 이따 만약에 중간 정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갈 건데 조건부 확률이 또 어려워. 그래서 조건부 확률만 좀 신경 쓰면 돼서 오늘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는 넘어갈 거야. 합사건, 곱사건 기억 못하면 고등학생이 되지 말아야지. 합사건 또는이고 곱사건은 그리고 짝짓는 막 이런 거잖아. 차례로 그리고 짝짓는 동시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곱하는 거죠. 그리고 합사건은 또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합하는 거죠.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확률에는 보면 이게 용어긴 하거든. 표본 공간 용어들이 이제 나와서 요거를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시행이 뭔지 사건이 뭔지는 알겠어. 그치? 시행 주사위를 던진다. 사건 뭐가 나오겠지? 그게 사건이겠지. 뭐 3의 배수가 나오든 2의 배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는 거 그게 사건이겠죠? 그 다음 표본 공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그냥 표본 공간이야. 그럼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 주사위 하나 6면체에 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얘네인 거죠? 그게 표본 공간인 거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들이 표본 공간이야. 옛날에 한 3년쯤 전이었나? 솔토고 시험 문제가 표본 저걸 정의하는 거였어. 정의를 쓰래. 오줌 낼 게 없으면 진짜 정의를 쓰라고 하냐. 근데 애들 아무도 못 썼어. 저거 누가 생각하고 있어. 쓰라고 하면 못 쓰겠죠. 그리고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 구분하는 거. 기하학적 확률. 확률의 종류가 일단 배반 사건 좀 이따 할게. 확률의 종류가 이게 용어로 이제 헷갈리는 게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이 있고 전사건, 그러니까 용어로 봤을 때 헷갈리는 거 공사건, 표본 공간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공사건, 배반사건. 말은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수학이 어려운 게 한자로 돼 있어서 그렇긴 하거든. 수학적 확률. 주사위 던지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왜냐면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게 3분의 1이지. 근데 진짜 3번 던지면 한 번 3의 배수가 나와? 그건 운빨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나친 거지. 지나치게 정확한 거지. 그리고 수학적 확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주사위 그러면 주사위 참 잘 만들었네 정육면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수학적 확률에서는 모든 변의 길이가 진짜 단 1토율도
0.000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돼. 그리고 재질도 다 똑같아야 돼. 거칠기도 다 똑같아야 돼. 모든 면이. 그래서 진짜 완벽한 거야. 근데 그런 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상상 속의 확률이 수학적 확률인 거야. 근데 통계적 확률은 이제 현실적인 거지. 안타율 진짜 세야 되잖아. 안타율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가 없잖아. 안타율을 구하고 싶어. 주사위야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어. 계산이 되잖아. 근데 안타율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타율은. 그러면 측정을 해야 되지. 그게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못하는 거. 기하학적 확률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 여기에서 요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얘가 대각선 교점으로 이렇게 색칠됐어. 저 부분이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건 개나 소나 진짜 다 하잖아. 하지만 이거 따질 때 어떻게 해? 그림이 이만큼인데 정확하게 이만큼 몇 개,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지. 이게 기하학적 확률. 그림 그려서 하는 거. 그럼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전사건은 참 정의하기 힘들기는 해. 확률이 1인 거. 확률을 배웠잖아. 확률이 1을 넘어갈 수 없죠. 비율이니까. 확률 1을 넘어갈 수 없어. 비율이잖아. 그래서 1인 게 전사건. 그냥 주사위를 던졌더니 6 이하의 수가 나온다. 확률 1이죠? 이게 전사건. 공사건은 확률 제로.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배수가 나온대. 6년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확률 제로인 게 공사건.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관계야.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동시에, 교집합은 동시에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홀수눈이 일어나는 사건이 A야. 짝수눈을 뽑는 사건이 B야. 동시에 일어나? 안 되지. 그런 게 배반 사건. 근데 이제 오늘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중에 조건부 확률을 하면 무슨 용어를 또 배우게 되냐면 독립사건과 그 다음에 종속사건이라는 게 생겨. 근데 맨날 물어보는 게 배반 사건은 독립사건일까요? 종속사건일까요? 막 이런 게 이제 또 문제긴 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뜻만 알면 돼. 배반 사건은 확실하게 오늘 기억을 해놓으면 보통 애들이 무시한단 말이야. 에이 저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뭔지 몰라도 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인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제 낼 게 없어. 이거는 이제 오늘 할 건 아니니까. 이따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써있긴 한데 표본 공간에서 두 부분 집합인 사건 AB란 말을 왜 썼는지 알겠지?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 뜻인 거야. 근데 우리가 덧셈 정리라는 게 또는 이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합집합의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합집합이 그냥 둘이 더하면 되는데 왜냐면 뺄 게 없잖아. 이거를 외우면 바보야. 이걸 뭐하러 외워서 해. 이거는 전혀. 그 다음에 여사건이 뭔지도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할 게 없어. 그러네. 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러면 여사건이라는 건 그게 반대지. 그럼 안 일어나는 건 얼마야? 벌써 안 배워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단어는 약간 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 얼추 그냥 문제를 그냥 들이대고 봐도 문제가 풀려. 왜냐면 중학교 때 이미 확률을 했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지나갈게요. 여기서 좀 정확하게 그냥 한 번쯤 짚고 갈 만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 표본 공간이랑 근원 사건이 헷갈려. 아니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이렇게 모은 거래.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모든 부분 집합, 근원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인 거야.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딱 기본이 뭐야? 1, 2, 3, 4, 5, 6. 이게 딱 근원, 씨앗. 그래서 근원 사건은 씨앗이야. 1, 2, 3, 4, 5, 6. 근데 1, 2, 3, 4, 5, 6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진짜 많지. 걔네가 그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집합이라는 게 단지 1,2가 나올 때 1,3이 나올 때 이게 아니라 뭐 짝수를 하면 1,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있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원 사건의 부분집합들, 모든 부분집합을 다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인 거야.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 돼. 혹시라도 또 레트로 설득구에서 또 누가 알아? 근원 사건과 표본 공간을 정의하시오 막 이딴 식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회귀하잖아 시험 문제가. 또 그 선생님이 이제 제일 고로 오셨다? 그러면 나올 줄 알아 또? 아, 나 그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기는 해. 그거는 진짜 소심하게 공부한 애들이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사람만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학교 시험 공부할 때가 제일 스트레스였어.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이 무슨 문제 낼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꼭 뭔가 함정을 진짜 파잖아. 야비하게 판단 말이야. 진짜 비인간적으로 판단 말이야. 마치 선생님 빼고는 아무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말 교묘하게 스며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싫었어. 근데 수능 문제는 그렇진 않거든. 여기 제가 여기에서 135페이지에서 봐. (5번을) 보면 5번이 무슨 확률로 보여? 아니 얘는 진짜 딱 전형적인 기하적 확률이긴 하거든. 근데 5번 같은 애가 기하적 확률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서야. 우리가 시각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은 기하적 확률인 거야. 얘가 지금 보면 시간을 1시간 기다리는 건가? 아무튼 1시간 이렇게 봐. 1시간 여기가 0이야. 그러면 버스가 출발하는 게 15분, 30분, 50분에 출발을 한대. 그러면 15분 넘어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5분 이내 다 그러면 여기 10분부터 기다릴 수 있지. 요만큼 전체를 만약에 1시간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25분부터 여기 45분부터 그러니까 5분, 5분, 5분이니까 60 중에 5가 3개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게 기하적 확률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뭘 물어보냐면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하적 확률 문제가 있는 거를 먼저 볼게.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예제 5번. 중학교 문제죠?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제 5번에서 우리가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원을 그렸을 때 내가 니네랑 삼각형의 개수 풀세트도 했지. 오 마이 갓. 그 중요한 걸 안 했단 말이야? 오 마이 갓. 해야 된다. 정삼각형의 개수 한 거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 사각형의 개수 해야 된다. 아무튼 왜냐하면 할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지름을 끼고 있으면 뭐야? 직각이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 한 점이 얘를 한 변이 고정됐다고 생각해봐. 마지막 한 변이 요 원주상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어. 그러면 이거 뭐야?
둔각이지. 근데 밖에 있으면 예각이지. 그래서 요게 이제 원주상에 걸치냐,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가 둔각, 예각, 직각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가 고정되어 있는 한 변인 건 거잖아. 그래서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반원을 이렇게 그리면 P점이, 지금 얘가 둔각삼각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P점이 이 내부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사각형의 P점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공간인데 그 중에서 요만큼의 넓이잖아. 그래서 넓이로 접근하면 돼. 정사각형이 한 변이 2니까 넓이가 4죠. 그 중에서 반지름이 2야. 그럼 반원의 넓이가 얼마죠? 아, 1이네. 반지름이 1이야. 그러면 반원의 넓이가 파이의 절반. 2분의 1 파이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래. 그러면 저 2분의 파이를 정사각형에서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둔각일 확률, 그럼 예각일 확률은 전체 1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 문제가 있어. 직각은? 아니 삼각형이 세 종류 아니야? 예각, 둔각, 직각. 근데 둔각인 삼각형의 확률이 이거였어? 그거의 여사건이 예각이었어? 예각은 1로 풀었어? 근데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디로 가? 우리가 삼각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 못 구해. 아니 이건 표본 공간이 아예 달라. 왜냐면 우리가 예각이나 둔각을 지금 넓이로 접근을 했잖아. 넓이 대 넓이로 보는 건데 우리가 넓이와 플랫랜드 봤냐? 플랫랜드 보면 3차원에 존재하는 아이와 평면 세계에 존재하는 애는 3차원이 존재하는 애 발바닥밖에 못 느껴. 그래서 이게 차원 자체가 다른 거거든. 근데 우리가 넓이라는 개념은 선 두 개가 모여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주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원주상에 있는 부분, 요 위치를 어떻게 넓이로 나타낼 거야? 넓이분의 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넓이나, 그러니까 선이나 아니면 점은 위치만 표현하는 거지. 얘가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각삼각형 못 구하는 거야. 열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물어볼 수 없어.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없다고. 또 애들 직각 아니면 예각 아니면 둔각이겠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얘가 둔각삼각형이 될 종류 이렇게 되는 거고, 나온 김에 풀세트를 또 해야 되네. 그러면 자, 연습 문제를 푼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나 보다. 다른 애들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그 문제 풀어야 돼.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 우리 확통에. 어디 있었냐면 되게 앞쪽에 있었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풀어서 이 문제를 못 푼 것 같은데. 좋아. 몇 페이지? 95? 95? 그러네. 이 문제 풀려면 걔를 알아야 됐었거든. 안 푼 거죠, 뭐. 왜냐면 1번에서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지금 요 풀세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주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점들이 놓여 있어.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가 12각형을 다루는 거거든. 그래서 12각형,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간격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점들이. 그랬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놓여져 있을 때 1번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구했죠? 점이 12개야.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한데 순수 상관이 없죠. 그래서 조합 12, C, 3 같은 점 고르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점을 골라야 돼. 두 번째, 예각 삼각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각삼각형. 그다음에 네 번째가 둔각삼각형. 다 구해볼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삼각형. 여섯 번째가 이등변 삼각형. 또 있나? 없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사각형. 여덟 번째가 직사각형. 정사각형부터 해야지. 정사각형.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직사각형. 뭔가 이렇게 덜 구한 것 같지? 나 뭐 빠진 거 있나? 삼각형, 예각, 직각, 둔각,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 다음에 열 번째 대각선의 교점의 종류, 개수, 중복되지 않는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구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거긴 한데, 삼각형 했지? 예각삼각형, 직각, 둔각인데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제일 이지해. 자, 직각삼각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전에 했지? 지름을 지나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지름의 종류가 몇 가지야? 점이 12개 있어. 6개 있죠? 그래서 6개 곱하기 지름 하나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이 원주상에 있는 점들을 선택을 하면 지름 하나당 서로 다른 각각의 다른 종류의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지. 그러면 지름 하나를 그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몇 개야? 10개. 그래서 곱하기 10인 거야. 유니크한 지름 하나당 내가 그 지름을 구성하는 그 두 점 빼고 나머지 점들 중에 하나를 고르면 겹치지 않는 직각삼각형이 각각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지름 곱하기 나머지 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6은 지름.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일단은 얘를 고르면 돼, 안 돼? 만약에 내가 요 점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얘는 절대 고르면 안 되지. 얘를 고르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생겨. 그러면 얘를 고르지 않고 요쪽 얘를 뺀 나머지 요 5개 점에서 2개를 더 고르면 그때가 둔각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얘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한쪽 방향에서면 5개를 뽑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얘가 기준점이 됐을 때 이쪽에서 뽑아도 되잖아요. 걔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볼 때를 생각할 거냐면 얘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찾을 거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복되지 않게 뽑기 위해서는 한쪽 방향으로 봤을 때 얘가 기준점이었을 때 이 방향에서 같은 방향에서 남은 점들 중에서 내가 2개를 더 고르면 돼. 그러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개야? 아니다. 얘를 골랐을 때가 아니거든. 아무튼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개야? 12개 곱하기 한쪽에서 남은 5개 중에 2개를 더 고르면 그게 둔각삼각형. 그러면 여기 옆에서 안 고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랑 얘랑 이렇게 이어서 요 삼각형이 됐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얘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쪽 5개에서 2개 고른 거랑 중복돼.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양쪽을 동일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랑 동시에 생각하면 중복되는 애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얘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이 2점 고르는 걸 생각하는 순간 얘가 기준점이 됐을 때 이 2점 고르는 거랑 중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 하나를 보고 한쪽 방향으로만 본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 따질 때는 얘를 기준으로 이 양쪽에 있다라고 따졌는데 왜 둔각삼각형은 한쪽만 봐요? 이러면 이제 또 물음표가 되거든.
그 이유는 중복되지 않게 고르려고 하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만 봐야 돼. 근데 예각삼각형은 솔직히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고르면 뭐야? 둔각이잖아. 그래서 예각삼각형이 어떻게 따지냐면 전체 삼각형에서 직각 둔각을 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가장 현명하게 중복되지 않게 세려면 전체 삼각형에서 직각 둔각을 빼야 돼. 아까는 표본공항에 달랐지만 지금 표본공항에 같잖아. 넓이 대 선은 안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삼각형에서 따지는 거라 1번에서 3번이랑 4번을 이렇게 더해서 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예각삼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죠. 정삼각형은 점을 찍는 순간 이미 결정이 돼. 그냥 운명이 찍는 순간 정해져 있어. 왜냐면 3등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삼각형은 그냥 3분의 12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을 세는 방법은 얘도 지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대칭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선대칭인 거지. 그러니까 선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름이었을 때 몇 개가 생기냐? 다섯 개인 거죠? 아, 지름으로 보면 안 되겠다. 겹친다. 이것도 기준점으로 볼게. 왜냐하면 얘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밑으로 이제 다섯 개가 생기잖아. 왜냐하면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방향이 다른 것도 세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기준점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봤을 때 다섯 개가 생기는 거야. 한 기준점당 다섯 개씩이 생기니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12개고 각각이 다섯 개씩 생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중복되는 게 있잖아. 정삼각형은 몇 번 셌어? 원래 우리가 합집합이라는 거는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지.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얘를 기준점이었을 때 한 번 셌지? 그 다음에 얘가 기준점이었을 때 한 번 또 셌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점이었을 때도 또 셌지? 그러니까 몇 번 셌어? 3번 셌어. 나는 한 번만 세야 되는데 3번 셌어. 그럼 몇 번 빼줘야 돼? 2번 빼줘야 돼. 그래서 정삼각형을 이렇게 빼야 돼. 정삼각형 곱하기 2. 왜냐면 3번을 셌으니까 요 안에는 3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셀 때는 정삼각형 곱하기 2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개수는 쉽죠. 같은 방법을 생각을 하면 12C 4 하면 되지 뭐. 그냥 사각형이니까. 왜냐면 원주상에서 쟤 너무 더러워서 여기다 이렇게 할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주상에서 4점만 고르면 사각형인 거잖아.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지. 4등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정사각형은 4분의 12. 이거는 그냥 점을 찍는 순간 정해져 있어. 직사각형은 뭘 이용하게 해요? 야, 수직. 원이 있고 수직이야. 떠오르는 게 누구야? 직각삼각형 할 때 중요한 게 지름이었지. 여기는 지름 2개만 고르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요 지름이랑 만약에 이 지름이랑 골랐어. 그러면 이렇게 유니크한 직사각형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뭐 이 지름이랑 이 지름을 골랐어. 그럼 이렇게 하나가 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직사각형의 개수는 지름 2개를 고르면 돼. 지름 2개가 만날 때는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끔 돼 있잖아. 지름 2개는. 그래서 지름이 6개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를 고르면 그거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라고는 써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지금 직사각형만 봐도 와, 여태까지 대각선의 교점 할 때 우리가 대각선의 교점에 중복되지 않은 대각선의 교점을 셀 거거든.
그 중복되지 않는 대각선의 교점이 이렇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달라진다는 사실 지금 알았어. 아니 뭐냐면 봐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냐면 자 대각선이 사각형이 하나 생겼지. 그러면 요점 하나 생기지. 그 다음에 사각형을 우리가 사각형 하나에는 대각선의 교점이 몇 개 생겨? 하나가 생기지. 그러니까 유니크한 사각형 하나당 대각선의 교점도 유니크하게 하나가 생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대각선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냥 사각형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2C4라고 쓰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 직사각형 봐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다 어디 있어? 중심 아니야?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으로서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지름을 만들 수 있는 순간 직사각형이 생겼잖아. 직사각형이 생기는 순간 대각선의 교점도 중부구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니야? 봐봐. 지금 요 직사각형이 얘랑 고르면 여기서 만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지름이 아니구나. 얘랑 얘랑 이렇게 하면 이런 사각형이잖아. 그럼 얘가 만나는 점도 뭐야?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직사각형의 개수만큼 지금 중복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를 빼줘야 돼. 이런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몇 개였지? 62? 62를 다 빼고 얘를 그냥 하나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되네.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각형이 유니크하면 일반적으로는 대각선 교점이 하나씩 생기는 게 맞거든. 근데 얘는 지금 12 짝수였잖아. 우리가 지름을 만들 수 있는 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짝짓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계상에서 짝수 개수만큼 이렇게 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름을 만들 수 있는 건 거잖아. 오각형 이런 거는 만약에 이 원위에 점이 5개밖에 없었어. 하나, 둘, 셋, 넷, 5. 이때는 직사각형은 못 만들지. 왜냐면 점을 이어서 지름이 되진 않잖아. 점을 이어서 지름이 되려면 짝수 개수만큼 있어야 되거든, 점이. 얘는 홀수 개수만큼 있지. 이때는 만약에 똑같은 10번인데 이렇게 홀수 개의 점이 있어. 이때는 어때? 사각형 하나가 유니크하면 대각선의 교점도 유니크하게 하나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5C4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교점이 짝수개가 됐네. 역시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길 다행이었는데. 나 1학년 때 애들한테 그냥 12각형 그려놓고 12C4 이랬는데. 근데 왜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했지? 이거 중복되지 않아요? 막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승교 너 왜 말 안 했어? 지금 보니까 겹치는데? 겹치잖아. 왜 1학년 때 말 안 했어? 그러니까 겹치네. 겹쳐. 그래서 짝수개가 되면 겹치네. 홀수기 땐 괜찮아. 짝수기일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잠깐만 1번이 아니라 팔각형? 대각선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 그럼 이거 답도 달라지는 거 아니야? 팔각형? 아 이거는 그냥 팔각형이구나. 정팔각형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많네. 얘가 정팔각형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특수한 케이스 말고 그냥 이렇게 생긴 그냥 뭐 이렇게 생긴 팔각형을 얘기한 거야. 우리가 원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그래서 요때는 사각형의 개수가 맞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8C4가 맞는데 이게 원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는 일정한 간격이 지금 아니잖아.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되게 정확하게 나와야겠다. 여기는 지금 오각형도 삐뚤어져 있고 육각형도 삐뚤어져 있네. 이때는 뭐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 가로 2번 팔각형에서 대각선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라고 했지. 최대값이라고 해서 맞는 거네.
최대값이니까 최대한 겹치지 않게 팔각형이 절대로 원주상에서 겹치지 않는 점들로 점들이 이렇게 이쁘게 놓여 있을 때 저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라는 말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12개가 놓여져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문제가 10번이 이렇게 나왔어. 원주상에 일정한 간격이 아니야. 그냥 원주상의 점들이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이때 생길 수 있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니까 몇 개니? 그러면 그때는 12C4가 맞는 거야. 최대 개수라고 써서 맞는 거야. 근데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일정한 간격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게 갑자기 무서워졌지? 아니 그렇잖아. 이 생각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하면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 갑자기 떠올랐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놓였을 때는 저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최대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냥 12C4인 거고. 아무튼 잘 기억해놔. 누가 알아도 학교 시험에서 일정한 간격 이딴 식으로 나올지. 그러면은 애들도 모르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오류예요 막 이러면서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예제 적당히 풀고서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게 힘든 것 같은 느낌이야.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죽어버리겠지. 아니, 죽어버리고 싶겠지. 조건부가 조금 어려워서, 조건부는 니네 다음 시간에 빠지면 절대 안 돼. 조건부는 어려워. 그리고 주변에 애들 중에서도 확통 지금 안 하고 있는 애들도 조건부까지 하고 나면 이제 통계야. 통계서부터는 해도 되지 않냐? 신민준이나 이 친구들 많이 꼴보기 싫으면 안 불러도 돼. 근데 그래도 우는 좀 양심에 찔리면 야, 니네 통계부터는 해야 되지 않냐? 이 한마디 하면 신민준이 안 한다고 할 거야 아마.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할 걸. 박지성이는 내가 얘기해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아유 괜찮아요. 계약해서 하면 돼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쉬운 예제들을 일단 딱 봤을 때 예제를 딱 M명가를 보고, 아 저거는 중학교 때 지식만으로도 풀 수 있는 예제, 그러면 이제 넘길게. 얘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최대 개수라는 말이 중요했네. 이따가 니네 끝난 다음에 고1 애들 오는데 걔네한테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 걔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예, 1번하고 2번하고 둘 다 하기는 싫은데 어떻게 할까? 어쨌든 경우의 수만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수가 4의 배수? 2번을 할까? 왜냐면 배수 판정법을 알아야 되잖아. 네. 2의 배수는 끝자리가 0, 2, 4, 6, 8. 3의 배수는 다 더해서 3의 배수. 4의 배수는 끝자리. 4의 배수 판정법은 끝자리 2개가 4의 배수.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 아니면 5.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7의 배수는 물음표. 8의 배수는 땡.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 9의 배수는 다 더해서 9의 배수.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도 궁금하게 생각 안 했지. 그러니까 지금 7의 배수를 따질 수는 없지만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11의 배수, 모든 배수는 판정법이 컨셉이 똑같아. 그래서 니네가 증명해서 쓰면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의 배수 판정법을 생각을 해보면, 8의 배수는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가장 작은 8의 배수가 자릿수
수에서 숫자를 이렇게 나열을 해봐. 숫자를 나열하면 우리가 이걸 다 전개해서 보는 게 컨셉이거든. A, B, C, D, E 5자리를 생각을 해볼게. 5자리 수야.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10의 4제곱, B 곱하기 10의 3제곱, C 곱하기 10의 제곱, D 곱하기 10 더하기 2지. 그러면 1000 뭘로 나눠 떨어져? 지난번에 이항계수 할 때 했잖아. 이항 정리할 때. 1000 8로 나누어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000을 다 무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따져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 따져도 된다는 건 여기까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왜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되냐면 100. 4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여기 이상부터는 100을 무조건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따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9의 배수는 왜 각 자릿수를 다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냐? 9의 배수는 얘를 이 10을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항 정리야. 근데 이게 컨셉이.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다가 발표를 내고 싶으면 배수 판정법과 이항 정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내는 거지. 그러면 A를 9 플러스 1의 4제곱, B에 9 플러스 1의 세제곱, C에 9 플러스 1의 제곱, D에 9 플러스 1, 2 곱하기 1이지? 그러면 자 이거 전개했을 때 9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나눠 떨어지지. 그러니까 9가 하나도 없는 애만 따지면 돼. 그게 뭐야? 1만 4개 있는 경우. 선택하는 거 이제 되잖아. 4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1만 4개 선택했어. 그럼 앞에 계속 곱하니까 A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는 다 9가 붙지. 9가 없는 경우는 B만 1만 3개 골랐을 때 그게 B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C반, 그 다음에 여기도 9는 요거는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만 보는 거야. 요렇게 D 곱하기 1일 때만. 그래서 D,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이니까 2. 요렇게 하면 이제 9의 배수 판정법이야. 그러면 11의 배수 판정법은 10을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11의 배수. 11 빼기 1로 놓고서 이항 정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모든 배수 판정법을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외우는 거는 하지 마.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우다가 망했다니까. 갑자기 7의 배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 못 하잖아. 그럼 7의 배수 판정법은 뭘로 하면 되겠어? 7 플러스 3인 거죠. 7 플러스 3으로 해서 놓고서 전개해서 이항 정리 쓰면 돼. 어쨌든 자연수 만들 때 4의 배수일 확률 그러면 4칸을 만들고 4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만 따져볼게.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니까 0, 4일 때 1, 2일 때 밖에 없지. 1 붙으면 그러면 2, 0일 때 2, 4일 때 3, 2일 때 밖에 없지. 그 다음에 4, 0일 때 밖에 없네. 4, 2 또 안 되고 3, 2 이상 그러네. 그러면 경우의 수 이건데 이제 앞에 두 개가 이제 올 수 있는 게 0하고 4 빼고 세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이때가 6개. 이때는 0은 안 되죠? 1 빼고 2 빼고 0 빼니까 2 곱하기 2 해서 이때 4개.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 끝에 만들어 놓고서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은 계산 안 할게.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냐? 아니 원탁도 진짜 많이 했고 부모가 서로 이웃하는데 뭐만 조심하면 돼? 부모가 서로 이웃할 확률만 생각해보자. 부모가 서로 이웃하는데 그럼 부모 한 덩어리죠? 그리고 얘네가 이 사람 부모가 한 덩어리고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서 2팩 한 다음에 한 사람 취급하면 마치 몇 사람이 원탁이야? 4사람이 원탁이죠? 그럼 곱하기 뭐? 3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안 할래. 그럼 2도 넘어가. 니네가 풀어야 될 문제도 이렇게 한번 볼게. 내가 해줘야 되면
어머나 개념 넓히기 풀 수 있다. 내가 찾으려고 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 내가 놀이동산 왜 중복조합 할 때 놀이동산 막 예제 찾았는데 그 못 찾았던 게 얘야. 그래서 얘는 그 놀이동산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게 타는 거 어제 주간 테스트에도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지 않아? 얘는 어제 거랑 이거랑 다른 점이 뭐니? 어제 문제는 똑같은 애 3개였잖아. 자동차가. 그래서 어제는 이 5명, 이 문제 같은 경우에 5패, 5명을 먼저 나열을 하고 5명이 있으면 얘네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놓고 총 의자를 몇 개 쓴 거야? 진짜? 아, 그러네. 의자 9개 썼죠? 의자 9개 썼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아? 6개가 남는데 이 6개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 6군데.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죠? 서로 다른 6개의 공간 중에 남은 의자 5개를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거야.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F구역인 거잖아. 이게 이 문제면 어제 거는 뭐를 안 하면 돼? 얘를 안 해.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한다고 중복조합으로. 어제 문제랑 잘 비교를 해. 같은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그러면 자, 이 주사위 문제는 3번에 2번보다는 1번이 더 문제긴 하거든. 주사위를 하지 말고 7면체 주사위야. 7면체 주사위면 눈의 수의 합이 최소 얼마야? 2개의 7면체야. 2. 그럼 합으로 존재하는 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나오지. 6면체는 어디까지 나와? 똑같은데? 12까지 나오죠? 7면체에서 합이 2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다시 6, 6, 5, 4, 3, 2, 1. 그럼 6면체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5, 4, 3, 2, 1.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다 똑같아. 왜냐면 1대1 대응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자격이 같아서. 경우의 수. 그러니까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는 요거네. 아이고, 이건 칠각형이구나. 그럼 니네가 계산해야지. 6면체일 때는. 그리고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두 번째 거는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이 다른 눈의 주사위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1? 2개 던졌는데. 얘가, 그러니까 한쪽에 1이 나왔어. 그러면 한쪽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 올 수 있고, 한쪽에 2가 왔어. 그럼 여기는 2, 4, 6. 좋아. 3일 때는 3하고 6, 4일 때는 4 하나, 5일 때도 6일 때는 6. 그 다음에 서로 자리 바뀌는 거에서 곱하기 2 할 거지. 그럼 중복되는 게 생기는 거 느껴져? 그러면 1, 1, 2, 3, 3, 4, 4, 5, 6, 6은 중복되니까 빼야죠? 6개 한번 빼기. 몇 개지? 6개, 3개, 2개, 3개. 다 더하면 9, 11, 14개 곱하기 14 곱하기 28에서 6 빼면 22가 맞아? 그럼 돼. 그래서 확률은 딱 요 느낌이야. 오씨, 맞나?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밖으로 확인을 하면서 아 맞네 하고서 기억에 넣으면 되는 거지만, 니네가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 근데 그냥 한
50문제 풀고 채점한다 채워봐. 아, 긴가민가 한데 일단 다른 거 풀어. 이러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래서 나는 그냥 공부할 때 지금도 버릇이 한 문제 풀면 무조건 그냥 답 확인해. 아니면 빨리 다른 생각,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힐까 봐.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 4, 5, 6, 7 남았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 하나 했으니까 3개밖에 안 남았거든. 딱 반 남았거든. 그거는 쉬었다 하자 뭐. 그 조건부가 뭔지 운이나 띄워놓고 끝내자. 여기 결석한 사람 있어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